안녕하십니까, 회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원부를 구성을 해서 리프를 제거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진공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극 진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극이 두 개입니다. 필라멘트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하고. 원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한 5UG 4G죠. 4G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필라멘트하고 플레이트에서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뭐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가 반파 정리로 하다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이제 플레이트를 두 개를 달았을 텐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진공관에서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고 이 필라멘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열전자가 방출을 하게 되죠. 열전자가 방출을 하고 이 열전자가 여기가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하가 흐르는 반대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원래는 교류를 얻어도 결국에는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직류를 뽑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정류하는, 즉 AC를 DC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런 정류관이었죠. 이 정류관, 즉 이극관입니다. 이극관은 원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 에디슨하고 교류와 직류에 관해서 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테슬라가 교류를 주장을 함으로써 그게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 전기를 만들어서 교류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 전송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 직류를 사용해야 되는 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커런투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어찌됐든지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바꿀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지금 필라멘트에서 음전하가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전류 전체가 그냥 계속 흘러가겠죠. 아무런 막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만약에 이 필라멘트하고 플레이트, 여기가 이제 플레이트, 에노드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필라멘트가 되는데 히터죠. 히터입니다. 이 히터에다가 전원을 넣어서 열전자가 방출하게 돼가지고 플레이트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쭉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만약에 이 필라멘트와 히터 사이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달려오다가 중간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도달을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아주 강한 마이너스를 걸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일체 여기로 흘러가지 못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를 걸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일부는 가고 일부는 튀어나가는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즉 여기에 얼마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극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평소에 얘가 없으면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전류를 전하를 그러니까 전류는 뭐 거꾸로 흐를 테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정관의 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극을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얘를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플레이트와 그다음에 히터와 그다음에 그리드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여기에 있는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여기에서 달려가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리드가 키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극이 3개 있다고 그래서 얘를 삼극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극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300B, 그 다음에 2A3 이런 그 초기에 옛날에 만들어진 관들이 주로 이러한 삼극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앰프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300B, 2A3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신지 그냥 300B, 2A3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또 뭐 6V6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V6 이렇게 안 하고 6V6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히려 좀 더 익숙한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진공관들은 삼극관입니다. 그리고 이 삼극관에서 보시게 되면 이 히터에서 직접 여기다 필라멘트에다가 전원을 넣게 되면 여기서 직접 음전화가 튀어나오고 이 음전화가 플레이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관이다 해서 직접 열을 가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직열삼극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떤 분은 자꾸 직열하시는데 직열이 아니고 직열입니다. 직접 열을 가한 삼극관이란 말이죠. 즉 필라멘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만든 삼극관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직열 삼극관이 300B하고 2A3 같은 관들이 직열 삼극관입니다. 근데 이 직열 삼극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초기 관들인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얘가 필라멘트에서 직접 그 전하가 나와가지고 얘가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험 발생 요인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직열 삼극관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험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여기다 험 밸런스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달아서 대략적으로 한 50ohm짜리 정도의 가변 저항을 달게 되는데요. 이 가변 저항을 달아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응하고 험이 났을 때 좌우로 조정을 해가면서 가장 험이 작은 데를 밸런스를 잡는 험 밸런스라고 하는 그 가변 저항을 하나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직열 삼극관이 가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그 효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효율이 낮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열 삼극관에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방열판을 하나 이렇게 두자. 방열판을 하나 둬서 이 방열판을 달고 가죠. 이 히터가 방열판을 달고서 방열판에서 음전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든 거. 이렇게 방열판 하나를 더 대가지고 만든 것을 방열 삼극관이라고 하고요. 이 방열 삼극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626 같은 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관인데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소리도 예쁘고 안정성도 있고 해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관입니다. 물론 뭐 앰프가 채널당 1W 내외의 아주 작은 출력을 내는 앰프이긴 하지만 상당히 아주 훌륭한 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열 삼극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고 하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향해서 다가갈 때 이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100% 다가겠죠. 전류가 100%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준다라고 하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튕기쳐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작은 전압만 전압을 변화를 시켜도 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음전하가 이렇게 반발에 의해서 튀어나가는 이 플레이트로 도달하지 못하는 양은 여기서는 작은 전압만 변화를 해도 여기서는 굉장히 큰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 증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관에서 새롭게 발견된 아주 중요한 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용해서 원래는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앰프를 만들기 위해 보완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물론 직류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이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신관들이죠. 원래는 이 목적 자체가 통신입니다. 이 통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증폭 기능이거든요. 근데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쪽에 그리드에 들어가는 마이너스를 아주 조금만 변화를 시켜도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증폭이 가능하다. 증폭 기능을 해서 증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다가 일종의 신호를 넣어줬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 즉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플레이트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증폭된 신호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작은 신호를 넣었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증폭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증폭 기능을 가지고 원래는 통신관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진공관 앰프가 발전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부터입니다. 전쟁에서 통신관들이 엄청 사용이 됐을 거고 그때 진공관들은 엄청 만들어 놨을 텐데 이 통신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제 2차 대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통신관들이 사용할 데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앰프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런 진공관들이 음향의 앰프를 이용한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드에다가 신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드에다가 신호를 넣어줘서 이 신호를 증폭하게, 즉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이 신호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서 증폭을 시켜 나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생겼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는 교류 신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는 이렇게 생긴 교류 신호. 교류 신호는 아시다시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전위를 0전위를 잡아놓고 0볼트의 전위를 여기다가 잡아놓고 여기다가 그냥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어떤 때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근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얘를 제어하는 기능은 얘를 증폭시키고 제어하는 기능은 이게 마이너스 여기서는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전하가 완전히 100% 플레이트로 간다라고 보면 그것을 마이너스 전하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서 얘의 전류의 양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여기가 신호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파형의 신호를 증폭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언제나 즉 신호보다 더 큰, 즉 뭐냐면 플러스를 상쇄해서 마이너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더 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가 왔다 갔다 할 때 최대가 여기가 플러스 3V, 밑에가 마이너스 3V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호라고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3V가 걸릴 때도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5V 정도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V가 되지 않겠습니까? 얘하고 상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언제나 여기는 마이너스 이 신호보다 더 신호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조차도 언제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런 개념을 바이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진공관 앰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그리드에 신호를 집어넣는 그리드에 언제나 마이너스 값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어스고요. 이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고정으로 어떤 마이너스 값을 고정으로 딱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고정 바이어스 방식이고요. 고정 바이어스 방식이 있고, 또 여기다가 저항을 붙여서 사용하는 자기 바이어스 또는 자동 바이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어떻게, 얼마의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앰프의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소리의 증폭률이라든가 또는 소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바이어스를 잡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